수련이라든지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의료진과의 협업 자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증상이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더뎌요. 좀 인내를 가지고 병원 상담을 버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버티는 게 남는 거다. 버티면 된다. 안녕하세요. 상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상생정보통 MC 하경입니다. 오늘은 병원 상담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메티스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근무하시는 고윤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원 현장에서 상담 9년차 활동하고 있는 메티스 신경정신과 부설 해랑소아 청소년 연구소 심리치료사 고윤희입니다. 그럼 혹시 병원에서 근무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경력을 쌓아오셨을까요? 2008년부터 그냥 제 마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공부를 시작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상담센터에서 상담 수련을 받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련하면서 그냥 너무 좋은 거죠. 아, 내가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대학원을 이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2011년에 이제 대학원을 입학을 했고 2012년도에 이제 청상 3급이랑 상담심리사 2급을 취득을 했어요. 병원 상담을 2016년부터 시작을 하고 2019년에 이제 상담심리사 1급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병원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냥 상담 수련에 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그런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주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그러면 병원에 이런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급여는 좀 안 되지만 되게 공부하기 좋고 수련하기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들어가게 됐죠. 실제로 경험해 보시니까 그 수련이라든지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아마 그때는 제가 진짜 이 수련을 제대로 좀 하고 싶다의 요구가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진과의 협업 자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세팅이 너무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상담을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께 이제 의논을 하면 또 아낌없는 그 조언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됐었고 저희는 월요일마다 사례 회의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사들이 자기 사례를 발표를 하고 원장님들과 같이 그 병인이 뭔지 뭐 이 증상이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치료적 개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의논을 해요. 또 끝나고 나면 이 동료들과 같이 또 이제 치료적 조언도 듣고 상담자로서 좀 소진이 되거나 막 그랬을 때 도움도 많이 받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또 격주마다 외부 슈퍼바이저를 모셔다가 이게 집단 슈퍼비전과 공개 사례를 진행을 하는데 병원 사례만의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고 으쌰으쌰 해주고 네, 그런 게 저에게는 참 힘이 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상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병원 현장에 한번 용기를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상담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오면 원장님이 이제 첫 초진과 면담을 하세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치료사를 이제 매칭을 하죠. 그럼 저희가 이제 인테이크 정보를 가지고 상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치료만 할 수 있는 환경일까요? 오롯이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행정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의 없는? 네. 병원에서는 상담사를 채용할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볼까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길래 첫 번째가 상담자의 도덕성, 두 번째가 정신병리에 대한 어떤 이해 정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상담자의 어떤 도덕적 성숙의 정도가 내담자를 변화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정신병리라는 것을 저희가 공부를 하긴 하지만 병원에서는 소인과 묘인
이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소인과 요인이 어떻게 만나서 증상이 발현이 되고 이 증상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치료적 초점을 잡는데 이제 보통 상담자들이 이런 유전적, 기질적 어떤 소인보다는 이런 환경적 요인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을 많이 하더라. 이제 초반에 오면은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신병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상담사의 근무 환경은 조금 어떤 편인가요? 근무 환경이 좋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어떤 환경일까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냥 저는 이제 제 방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 방에 좀 안정적인 느낌이죠. 방 안에서 혹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으세요? 상담실 안에 제가 좋아하는 화초를 좀 많이 갖다 놨어요. 이제 화초를 많이 갖다 놓고 제가 이제 인센스 그 향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시작하기 그 되게 일찍 전에 인센스를 좀 피우고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 그러면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앉아서 먹죠. 먹으면서 이제 그 음악을 고요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는 게 상담자가 좀 안정되게 그 공간 안에서도 나도 편안해져야 상담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제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으면 다 좋은 환경이 아닐까요? 직장에서 내가 안정적인 공간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이 오, 얼마나 큰 복지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급여는 혹시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급여는 네. 이 병원마다 처우가 달라요. 그래서 처우가 달라서 이렇게 많이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급여 처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상담비의 한 35%에서 한 50% 정도의 그 사례당 그 비용을 좀 받는 거. 50에서 이제 많이 주면 이제 60% 정도 해서 이렇게 사례당 비용을 이렇게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네, 네. 혹시 그 사례당 비용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사례가 한 뭐 10만 원 이제 하는 곳도 있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만 원 네, 이제 그런 게 워낙 장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받고 아주 오래 상담을 받는 장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원장님이 상담비를 많이 올리시기를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담들이 되시니까. 그러면 보통 한 상담사가 만나는 내담자의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기본 한 5케이스 정도를 하게 되겠고 많으면 9개, 10개? 하루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렇게 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다른 데 이제 취소가 되고 이렇게 상담이 오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뒀던 내담자가 갑자기 또 이렇게 오게 되거나 그러면 사례를 한 7, 8개, 뭐 7개 정도로 이렇게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9개, 10개씩 막 그렇게 하게 될 때기도 해요. 약간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나 보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돌발 수요가 또 있다가 없다가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상담과 구별되는 병원 상담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장기 사례다 보니까 되게 심층적으로 내담자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심리 치료적 접근이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 치료의 개념은 너무 이제 증상이 심각하거나, 그러니까 사회 적응이 정말 너무 어려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어떤 자원을 좀 이렇게 넣어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 치료를 하면서 저도 다양한 어떤 심리 치료 방법을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환자들과 같이 성장하는 좀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더뎌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뭘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더디게 가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어떤 고민. 이제 환자들이 좀 나아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재발이 되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하고 더 좌절이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자도 함께 같이 더 좌절이 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되게 소진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좀 인내를 가지고 좀 버티면서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한 3년까지는
정말 힘들고 음.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음. 아, 나는 참 못하겠다. 음.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고 병원 상담을 하면서 제가 주 슈퍼바이저한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어머, 너 이렇게 상담이 퇴행을 하냐? 그러니까 제가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음. 상담이 음. 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추고록을 보면 뭐 이상한 반응을 하지를 않나 막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병원 상담을 버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버티는 게 남는 거다. 버티면 된다. 네, 맞아요. 보통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떤 환자라도 제가 담을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한 3년 정도 지나야 그게 좀 가능한 네, 그렇다라고 말씀을 저도 들었었는데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많이 힘들지만 조금 버티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드릴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일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내담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이제 두 번의 내담자의 죽음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 당시 되게 트라우마처럼 저도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개인의 삶이 참 많이 흔들릴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의미로 물어보셨을 텐데 하지만 네. 뭐 좋았던 기억이라면 너무 많고 증상이 완화돼서 그러니까 일상으로 복귀를 한다는 건 저에겐 너무나 그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또 내담자들이 되게 장기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막 통찰하고 본인이 막 깨닫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어느 순간 환자가 선생님 이게 막 저절로 되네요. 저절로 내가 화가 안 나네요. 그냥. 병원은 상담자도 체화하고 내담자도 체화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습관을 바꾼다라는 것은 습관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순간 알아차리면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고 그 습관이 점점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화하는 과정이 좀 이게 길게 걸리는구나. 좀 알아듣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제 너무 프리랜서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와서 이제 상담도 좀 줄이고 좀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개인 센터를 오픈을 했어요. 개인 센터 오픈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담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그 지역의 여성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의 어떤 시민을 어떤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진행도 해보고 싶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아마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상담 센터는 혹시 어디에 개소를 하셨을까요? 안양인데요. 그러니까 명학역 근처에 있고요. 심리상담센터 여여한이라고 합니다. 여여한. 네, 슈퍼비전이나 출연생도 받으시나요? 그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가까웠으면 바로 갔을 텐데 조금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웰빙을 위해서 병원 밖에서라도 또 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수영이랑 요가를 아침마다 이제 계속 새벽반을 이걸 하고 있고 그래야 더 신체 관리가 되니까.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죠? 아니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게 힘들었었고 나이가 먹고 몸이 좀 아파졌었어요. 한동안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 둔 거예요. 이거는 못 건드려 아무도 막 이런 마인드로. 저도 저녁에 주로 운동을 하는데 상담이 계속 잡히기도 하고 뭐 그쵸.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못 갈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오전으로 한번 빼볼게요. 오늘은 병원 상담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병원 상담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신 고요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9분의 다양한 현장에 계시는 선배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떠셨어요? 궁금한 것들,
그리고 좀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원 없이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주신 선배님들과 네. 학회분들과 또 이렇게 네. 촬영을 도와주신 선생님들까지 모두 너무 감사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네. 도움이 되었다니 좋습니다. 상생정보통 외에도 저희 유튜브에는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만나요.